안녕하세요, 이인복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메타버스의 정의, 그리고 거품인지 기회인지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4가지로 구분을 하고 각각의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메타버스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어떤 분들은 제페토라는 게임이 생각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우리가 가상의 지구를 거래할 수 있다, 블록체인 형태의 게임이 생각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싸이월드가 생각나시는 분도 있고, 어디서 보니까 유튜브도 메타버스라고 하더라, 이렇게 복잡한 것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메타버스라는 말은 디지털 세상이기 때문에 이 모든 정의가 맞긴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할 때면은 구분값을 가지고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VR과 AR, 한마디로 가상세계라고 하는 걸로 모든 게 통합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이 4가지 구분을 VR과 AR, 가상세계, SNS 기반의 메타버스, 게임 기반의 메타버스, 마지막으로 업무, 교육, 강의를 위한 메타버스, 이렇게 4가지로 나눠서 구분을 하고 각각의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R과 AR 기반의 메타버스를 한번 생각해보죠. VR은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이야기를 하고, AR은 어그먼티드 리얼리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둘을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가상세계를 다룬다는 큰 의미에서는 둘 다 VR이라고 봐도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VR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형태는 무언가를 뒤집어 쓰는 거죠. 우리가 VR 헤드셋,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라 그래서 HMD라고도 합니다. 눈앞을 일단은 차단을 시켜야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하고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거는 오감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이 오감 중에서 제일 많은 정보를 던져주는 게 어딜까요? 눈이죠. 두 번째는 청각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의 시각과 청각을 속일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몸은 현실 세계에 있지만 가상 세계에 있는 것처럼 알려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VR은 필연적으로 고글을 쓰게 돼 있어요. 눈앞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통해서 보이는 세상은 가짜 세상입니다. 이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하는 거는 가장 큰 장점은 진짜 같은 가짜 경험할 수 있다. 가장 큰 단점은요, 눈앞이 막혀 있죠.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멀미가 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시력 저하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와 차단되어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죠. 더 큰 문제는 비용입니다. 이 VR을 경험하기 위한 디바이스는 비싸면 비쌀수록 진짜처럼 느끼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제대로 장비를 갖추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소요되는 경우들도 있죠. 물론 페이스북, 메타의 메타퀘스트 2와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대에 나왔기 때문에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서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VR은 뭔가를 뒤집어 쓰는 거다, 가상세계를 경험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AR은 증강현실이라고 하죠. 현실 세계를 증가시켰다는 겁니다. 이 증가시키는 대상이 되는 거는 디지털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실시간 리얼타임으로 움직이는 현실 세계 위에 뭔가 아이콘이 나타나거나 정보를 띄우게 되면 이거를 AR이라고 합니다. 가장 쉽게는 포켓몬 고 게임에 나왔었던 그 게임 방식, 현실 세계는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카메라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면 몬스터가 나오죠. 이거 역시도 AR이라고 할 수 있죠. 정리해보자면 VR과 AR은 굉장히 기대되는 산업이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큽니다. 그만큼 초기 투자 자본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일반인들이 활용하기에는 약간은 난이도가 있기도 있죠. 2023년 이후에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저마다 AR 글래스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나오게 될 경우에는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미래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메타버스는 SNS 기반의 메타버스입니다. SNS는 네트워크상에서 소셜 활동, 친목 도모 활동을 하는 걸 말합니다. 아주 쉽게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틱톡 이런 거를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났었을 때 사진을 찍어서 올리거나 오늘 나의 기분에 대한 글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걸 보고서 또 다른 사람들이 댓글을 남기고 끊임없이 소통하게 만드는 공간을 우리는 SNS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바로 이 활동을 나의 아바타가 대신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싸이월드를 생각해보세요. 나의 아바타라고 할 수 있는 미니미가 있었죠. 이 미니미를 기본으로 해서 옷을 갈아입히기도 하고 미니 홈피를 꾸미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제 2021년부터 주목받기 시작했던 제페토란 서비스가 있었죠. 자, 제페토란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얼굴을 비슷하게 만든 아바타를 창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아바타에 옷을 입힐 수 있죠. 다양하게 옷을 꾸미고 나면 사진 찍어서 인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제페토에도 우리 아바타의 사진을 찍어 올릴 수 있는 기능이 있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월드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다른 아바타들하고 계속해서 만날 수 있게 합니다. SNS의 기본은 여기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는 거.
그렇다면 그런 의문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나의 아바타까지 만들어서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메타버스는 기본적으로 아바타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누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남녀노소 차별이 없다라는 얘기죠. 차별이 없다? 그렇다면 장애를 가지신 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편견 없이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런 여러 가지 활동 때문에 지금 SNS 기반의 메타버스가 성장을 하고 있죠. 페이스북이 호라이즌 월드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든 이유도 바로 여기서 기인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게임 기반의 메타버스입니다. 게임이 주가 되면서 이게 확장된 개념의 메타버스예요. 마인크래프트와 같은 게임이 있고요. 로블록스와 같은 게임이 있죠. 혹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디센트럴랜드라든지 더 샌드박스와 같은 게임들도 다 게임 기반의 메타버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수많은 RPG 게임들도 메타버스 아닌가요? 맞다고 볼 수 있지만 적어도 게임 기반의 메타버스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소셜이죠. 혼자서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자유도. 여기서 말하는 자유도는 여러분들의 아바타를 꾸밀 수 있는 자유도, 옷을 마음대로 입을 수 있는 자유도, 이걸 뛰어넘어서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아바타가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드는 자유도, 웬만한 아이템들을 직접 만들 수 있을 자유도,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게임 요소를 써서 재창조할 수 있을 만큼의 자유도를 의미합니다. 자,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수익화죠. 이렇게 만들고 기여를 해서 새로운 게임이 잘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요즘엔 플레이 투 언이라 그래서 P2E 게임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요소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로블록스 같은 게임이죠. 로블록스는 단일 게임이 아니라 로블록스를 실행하게 되면은 이론상 3,000개가 넘는 게임들이 있어요. 그럼 이 게임들을 다 누가 만드느냐? 로블록스 회사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스튜디오라고 하는 빌더를 사용을 해서 저나 여러분처럼 일반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적극적으로 게임을 만드는 게임 회사가 참여할 수도 있죠. 이렇게 만든 게임이 팔려서 그 안에서 다시 또 구매 행위가 일어나게 되면은 적정 비율에 따라서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게임 기반 메타버스에 주목을 하고 있고 지금도 이쪽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 교육, 세미나 기반의 메타버스가 있습니다. 어떤 메타버스를 쓰는 게 좋을까요? 지금까지 이야기 드렸었던 VR 기반이라든지 게임 기반이라든지 SNS 기반의 메타버스에서 교육을 한다, 강연을 진행을 한다. 뭔가 좀 맞지 않습니다. 비용도 그렇고 목적도 다르기 때문이죠. 자, 이 때문에 바로 이 업무 기반의 메타버스를 위한 다양한 메타버스들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게더타운이라는 서비스가 있고 제페토에서 만든 제비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죠. 두나무에서 만든 세컨블럭이라는 서비스, 업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메타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게 되면은 어떤 메타버스를 활용을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지, 고객한테 접근을 할 때에도 어떤 메타버스에서 마케팅하면 좋을지 조금 더 편하게 파악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떠신가요?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와 다양한 사례를 듣고 나니까 메타버스는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은 메타버스의 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022년은 이거보다 조금 더 구체화된 메타버스, 그 요소 중에 하나인 NFT라는 게 새로운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메타버스가 가상의 공간이라면 NFT는 이 가상의 공간과 현실 세계를 이어줄 수 있는 하나의 티켓이다, 입장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될지 다음 시간부터 NFT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